저도 옛날에 작은집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망했죠. 근데 그때는 제가 매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어요. 그래서 망해도 어디서 받았어요? 신용보증에서 다 받았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친절한 공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새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까 합니다. 또 대책도 좀 제시해 드리고요. 근데 바보상황이 망하고 나서 피해자가 많이 나오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저도 거의 30년 가까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네, 또 그러면서 몸으로 요령도 생겼어요. 피해가는 요령도 생겼고, 또 더 큰 문제는 이제 큐텐에 관한 얘기. 큐텐이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가 되죠. 인터파크, 유메프, 티몬, AK몰, 위시, 이런 회사들을 갖고 있는 거죠. 같은 회사라고 봐야 되죠. 네, 이런 분들이 정산이 좀 늦어지는 게 좀 현실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겠나. 과거의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옛날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집 있죠? 오늘의 집 맨 처음에요. 뭐 망하니 안 망하니 막 그런 얘기가 떠들었었어요. 네, 지금 아주 잘 나가는 회사가 됐지만요. 초기에는 회사가 좀 불안정적일 때는 약간 뭐 소문이 좀 이상하게 돌아요. 그게 거의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세월이 좀 지나봐야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때 저는 어떻게 대응하냐. 네, 저는 그때 오늘 집에 코드를 땄습니다. 판매자 코드. 초기에 조금 불안하다. 그래도 판매자 코드는 따세요. 따고 등록을 안 하면 돼요. 초기에 딸 때 좋은 점이 뭐냐면 판매 수수료가 적어요. 그리고 불안하면 팔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팔고 싶다. 그럼 파세요. 파시고 불안하잖아요. 매출이죠, 매출. 매출에 대한 채권이 불안하면 보험을 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냥 세상에 떠드는 사람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저도 옛날에 작은집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망했죠. 근데 그때는 제가 매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매출 채권을 들었어요. 그래서 망해도 어디서 받았어요? 매출 채권에 든 신용보증에서 다 받았어요, 저는. 그 다음에 요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금 큐텐이죠. 인터파크, 유메프 이런 회사들이 정산이 늦어진 데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유를 분석하자면 이 글로벌 회사, 적자나는 회사들이 거의 다 적자나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Q익스프레스라는 계열사 물류회사를 상장해서, 그러니까 물류가 덩치가 커야지 상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덩치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들 계속 인수하면서 물류의 회사의 덩치를 키워서 그걸 상장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즉 플랫폼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물류로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물류 상장 회사가 좀 지연된 거. 아무튼 그분들이 계획하는 것보다는 상장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이 경매경어가 온 거죠. 동맥경어가. 즉 플랫폼에서 수수료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플랫폼의 판매 수수료 갖고는 이게 별로 돈이 안 됐던 거죠. 상장해서 돈을 땡기려고 했는데 상장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산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인터파크도 저희도 거래를 하잖아요. 인터파크도 확정된 다음에 다음날 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확정되고 일주일 후에 미뤄졌어요. 정상주의가 미뤄진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안 팔든가. 정산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매출을 포기합니다. 저는 몇 군데 매출 포기할 겁니다. 또 하나는 뭐야? 매출을 유지하되 보험을 들어야 돼요. 보험. 매출 큰 사람들은 매출 포기하기 어렵죠. 그러면 보험을 들어야 돼요. 보험이 무슨 보험이냐면 신용보증기구 매출채권 보험.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저도 옛날에 작은집닷컴에서 물렸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보험을 해결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불확실한 미래를 갖고 계속 사업하면 안 된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사업을 오래 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어요. 다 이렇게 헤쳐나가는 겁니다. 정산 주기는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바보사랑에 왜 잘 큰 돈이 안 묶였냐. 정산 주기에서 하루만 벗어나면 우리 정산팀이 전화를 합니다. 바보사랑에. 야, 니네들 왜 돈 안 주냐? 계약 위반 아니냐? 나부터 줘라. 그래서 저는 밀린 게 없어서 금액이 작은 거예요. 언제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렸던 분들은 많이 물렸어요. 바보사람. 정리할게요. 불안해도 코드는 따라. 그리고 안 팔면 된다. 그런데 내가 팔 거라고 선택하면 보험 들고 팔아라. 지금 이 오픈마켓에 3등, 4등도 적자예요. 그분들은 그래도 큰 회사에 백이 있으니까 버텨 나가겠죠. 근데 플랫폼 자체만 운영하는 회사에서 정산이 늦어지면 상당히 긴장하고 제가 알려준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 내막은, 정산의 내막은 뉴스를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판매자들이 거기서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 주력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정산을 받고 아주 마음 편하게 사업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갖고 안 되니까 대비를 해라. 세상에 떠도는 소문 갖고 판단하지 마라. 대응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면 된다. 아주 짧게 설명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